뉴스큐레이션 시간입니다. 민주당 전 부대변인 지낸 분이죠. 하헌기 새로운 소통연구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헌기입니다. 예, 맹영균 기자도 역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오후 2시 한 38분쯤 예.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만큼 사람들이 다 앉아서 예. 관심 있는 분들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창의 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1심 재판부는 그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고요. 그리고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요거 좀 시간을 돌려서 한번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2002년에 그 KBS의 최모 PD와 공모해서 뭐 검사를 사칭했다라고 했고 그 권한을 좀 행사한 사건으로 기소돼서 당시에는 유죄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150만 원이었습니다. 이후에 2018년에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는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주었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 이게 허위사실 공표다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건 최종 무죄가 됐고요. 그리고 이어서 검찰이 다른 수사 과정에서 2018년 12월에 이재명 대표가 그 김진성 씨에게 전화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추가 기소를 했고 이 위증을 교사했다고 검찰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고 반면 민주당에서는 아는 대로 사실대로 증언하라고 한 게 어떻게 위증교사냐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김진성 씨는 위증을 했다라는 이유로 벌금 500만 원. 근데 네. 이재명 대표는 무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판결을 보면서 가장 헷갈려하는 게 어떻게 네. 이제 둘이 다를 수가 있느냐라는 건데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지만은 그게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해서 말한 거에 영향을 받은 건 아니다. 이렇게 재판부는 본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증언들 가운데 이게 무죄가 나온 증언 6개 증언을 봤는데 이제 무죄가 나온 증언 두 개는 이 김진성 씨의 기억과 일치하는 증언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시 분위기가 뭐 이재명이 주범인 것처럼 몰아가는 분위기였다. 이거는 분위기를 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증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위증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교사가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외에 유죄가 나온 증언들, 이거는 이제 김진성 씨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라고는 했습니다. 이게 위증이라고는 인정을 한 건데, 다만 그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에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의 여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나오자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앞서 들은 얘기에 덧붙여서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법원에 민주당 의원 60여 명이 동행을 했고요. 결과가 나오자 서로 어깨 동무를 하거나 좀 활짝 웃는 모습이 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증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리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하다라고 했고요. 대부분 비슷한 반응이었는데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조작으로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기한 최종 책임자 윤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고 사퇴하라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반응이었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존중한다,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위증한 사람만 유죄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긴 어렵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민주당은 15일에 그 공직선거법 말하는 거죠. 15일에 징역형 유죄 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위증교사 혐의 말고 지난 15일에 있었죠. 예. 공직선거법 위반 여기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이재명 대표에게 나왔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의 주장, 그러니까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는 거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증거가 있었는데 이게 그 재판부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뭐 이런 주장이 또 나왔네요.
맞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2021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압박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배경을 입증하는 문건을 다룬 보도였어요. 그래서 뭐 총리실에서 나왔고 그게 이제 뭐 행정안전부 당시 뭐 안전행정부 거쳐서 경기도 성남시 이렇게 문건이 왔었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그런데 이 재판부가 이런 내용이 담긴 증거들을 변호인단이 제시를 했는데 그걸 외면한 채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좀 민주당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하원기 소장님, 네. 오늘 뭐 아무래도 정치인들이라면 아니면 저 같은 정치평론가, 시사평론가들도 다 이거 다 지금 목 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워낙 중요한 사건이라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무죄를 예상하셨나요? 저는 지난주에 나갔던 방송들에서는 재판 예단 관련 질문에서는 예단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뭐 무죄 나올 것 같다고 하면 무죄 나올 것 같다는 대로 국민의힘에서 뭐 사법부 압력이라고 하고 니네들이 유죄 나온다고 하는 것도 사법부 압력이지 않느냐라고 대답하면 또 다른 얘기하고 그러면 법원에서 맡기고 그냥 정치적 얘기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사실 이 부분은 좀 애매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김진성 씨의 증언 자체가 이재명 대표 통화 이후에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그 김진성 씨의 증언 자체가 위증으로 판결이 됐고 그럼 도식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가 없었으면 이 위증도 없었을 것이므로 위증 교사다 이건데 예. 근데 만약에 뭐 이재명 대표가 통화에서 있는 그대로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기억에 반하는 위증을 했는 경우는 어떻게 되지? 뭐 이런 부분이 있었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나 검찰이 주장하는 녹음을 들어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 달라는 얘기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예. 뭐 기억을 되살려 보라고 하지. 뭐 이것은 이런 식으로 조금 좋게 얘기해 주세요. 거짓말해 주세요. 이런 얘기는 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의 논리도 한번 법원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도식적으로만 보면은 김진성 씨가 유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 대표도 위증교사가 유죄 나올 거다. 이게 중론이었으나 예. 근데 꼭 그렇진 않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한 정도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중론이 이제 제가 그랬고요. 네. 제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은 한 벌금 80만 원 예상했는데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가 나왔고 네. 그리고 이거는 징역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무죄가 나와서 아 역시 맞추기가 쉽지 않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예. 말을 하면서도 일관성을 좀 지켜보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음. 지난번에 공직선거법 유죄 나왔을 땐 이거 1심이다 따져봐야 된다 이랬잖아요. 예. 근데 요것도 무죄 나왔다고 해서 이미 확정 판결 끝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조금 법원에서 할 일은 법원에서 던져두고 저희 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좀 실종된 정치를 챙기는 걸 신경 쓰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거의 연장선 상으로 그러면은 민주당 내의 어떤 당내 역학관계 아니면은 뭐 어떤 뭐 비명계의 네. 입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여지가 있을까요? 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논평을 하거나 할 때 되게 좀 냉소적으로 한 편이었거든요. 정치력이나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재판 관련해서는 안 그러는 이유가 사람 쓰러져 있을 때 밟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수사 기록 한번 본 적이 없으면서 뭐 반명이라는 이유로 비명이라는 이유로 이재명 대표 빨리 구속되길 바라는 것처럼 움직이면 진영 전체에 그러니까 뭐 정당 전체에서 약간 쟤는 되게 이기적인 애가 된다 이런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위기, 민주당의 위기일 때 비명들이 움직일 공간이 더 줄어들 것이고 이재명 대표 체제로 조금 더 결속이 강화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셨군요. 알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관련한 보도도 나왔는데 이게 좀 2심에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증거를 채택을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보도를 제가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백현동 부지가 안 팔리고 있었던 건 사실이고 예.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가 용도 변경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여러 번 보냈던 것도 다툼이 없거든요. 근데 그 협조 요청 공문에 해당하는 것들 많이 보내고 뭐 총리실에서 회의했던 내용들 이런 거 보냈더라고요. 예. 근데 이걸 실질적으로 뒤집으려면 용도 변경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무죄 삼겠다. 이 직접적인 압박에 관련된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김문기 씨 몰랐다라는 거, 뭐 골프 그거는 이제 발언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 뭐 다퉈볼 여지가 생길 것 같고 뭐 재판부가 증거를 취사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보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 이재명 대표가 발언할 때
협박이라는 레토릭도 썼지만 의무조항과 법률에 의해 했다는 부분도 뭐 그런 발언도 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언 좀 정산참작을 해야 되는데 1심에서는 그러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답답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결국은 지켜봐야 되는 거네요. 네. 최근에 하은기 소장이 페이스북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어도 죄를 물을 수 없고 패자는 속수무책으로 털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국가의 앞날을 국민이 아니라 판사 몇 명이 결정하게 되는 게 관례가 되어버리면 그 나라의 체제는 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치의 사법화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적을 하신 건가요? 이거를 좀 어떻게 뭐 해석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총선은 아니거든요. 총선에서 뭐 선거 때 의뢰히 공방을 하다 보면 허위 사실도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총선은 국회의원들이 불소추 특권이 없으니까 허위사실 공표를 했을 때 되게 작은 부분에서도 뭐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은 의원직을 상실하죠. 왜냐면은 승자든 패자든 고루 그게 적용이 되는 건데 대선은 아닙니다. 대선은 선거에서 이기면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생기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 재판을 받을 기회가 없고 다만 패자만 재판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쌍방 취소를 합니다. 고소치하를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야 서로 공방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마타도를 억제하기 위해 고소고발을 남발하지만 끝나고 나서는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도 야당은 국정 운영 파트너이고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걸면 불균형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치하를 해왔는데 그게 이번에 다 깨졌거든요.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다 사법에 떠넘겨 놓으니까 국가가 돌아가질 않는다라는 지적을 한 거고,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고민이 깊어지는 게 예전에는 정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례가 있었던 건데 그러면 이거 쌍방 다 치하하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온갖 거짓말들 막 하지 않습니까? 대선이 앞으로 그러면 거짓말로 얼룩지는 것은 괜찮은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얽히고 설켜서 정치가 다 그냥 실종되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구나. 그런 어떤 한탄 같은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로 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네. 책임을 안 묻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대부분 뭐 그렇게 하긴 하고 있는데 그게 반드시 좋은지 뭐 그런 건 좀 고민거리를 던져주셨다 이 정도 되면 될 것 같고 그 맹 기자는 오늘 정치권 분위기는 이거 좀 둘러싸고 어땠나요? 국민의힘은 좀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뭐 그래도 이제 앞으로 이게 요 위증교사 혐의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뭐 그러기는 희박하기 때문에 이제 법리 싸움으로 이제 가게 될 것이고 그게 이제 뭐 방어권을 방금 뭐 재판부도 이재명 대표의 방어권을 언급하긴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방어권을 너무 좀 엄격하게 해석했다. 이거는 뭐 뒤집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여권 관계자의 목소리도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다양하게 해석을 하네요. 예. 다음 이슈 보죠. 오늘 여당 시끌시끌한 게 한동훈 게시판, 당원 게시판 논란인데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하고 김민전 최고위원이 설전을 벌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 상황 현장음 준비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대부분 저한테 문자 폭탄 보낸 문자 메시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번호들도 다 따서 드릴 테니까 같이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죠.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 게요.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게 중간을 편집한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 회의 상황이었던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당원 그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사람을 당 차원에서 고발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라고 이제 김민전 최고위원이 언급을 하면서 한 얘기였습니다. 예. 그러자 한 대표가 이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발언하라 이렇게 반박을 한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이 김민전 최고위원은 요 말을 하기에 앞서서 도대체 당 게시판은 누가 운영하는 것인가 누가 관리하는 것인가 알고 싶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란 이름으로 쓰인 그 글이 동명이인이라는 정보는 어떻게 친한계 인사들이 알고 있었냐 이 부분에 문제 제기를 또 하면서 그리고 가족이 썼다는 의혹에는 왜 해명을 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라고 좀 해석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그동안 소극적이었는데 오늘은 작심하고 본인의 입장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언성이 좀 높아지기도 맞습니다. 했어요. 이게 예. 이제 시끌시끌하다가 그 회의를 그럼 비공개로 하자 이렇게 비공개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그 비공개 회의에서 어떤 뭐 친한계와 친윤계가 일부 좀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대립했다라고도 전해졌고요. 그리고 그 비공개 회의가 끝나고 한 대표가 나와서 좀 작심 발언을 했는데
한 대표는 익명 당원 게시판은 당이 익명으로 글을 쓰라고 연 공간이고 거기에선 당연히 대통령이든 당대표든 강도 높게 비판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색출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황당한 소리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당원 게시판 논란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당대표인 저를 흔들어 보겠다는 의도 아닌가, 그런 뻔한 의도에 말려들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또 강한 워딩도 하나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선거가 나오고 숨통이 트이는 것 같으니 이제 당대표를 흔들고 끌어내려 보겠다는 이야기 아닌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아까 전에 그 김민전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거는 그 채널 A가 한동훈 측 당 명의로 게시판 논란 이번 주 고발해가지고 당대표 한동훈 대표 사퇴하라는 것도 고발을 검토하겠다라는 실제 언론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김민전 최고가 일단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는 맞고요. 뭐 그게 한동훈 대표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좀 다른 문제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오늘 시끌시끌했어요. 최고위원회에서 공개석상에서도 발언이 나왔고 그 다음에 비공개에서도 고성이 오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굉장히 하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그 한동훈 대표 백브리핑에서 한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말은 다 맞는 얘기더라고요. 익명 게시판에 뭐 대통령 비난이나 당대표 비판이나 하면 안 되냐. 민주주의 정당에서 그거 다 색출을 하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전 동시에 어떻게 들렸냐면 그래 우리 가족이 당대표 욕 좀 할 수 있지, 아니 그 대통령 욕 좀 할 수 있지 그게 왜? 라고 들렸어요 저는. 아 그렇게 들으셨어요? 뭐냐면 그거 할 수 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한테 향하는 질문들은 그게 옳으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거를 가족들이 했냐 아니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거기 73년생 한동훈은 없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뭐 명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색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족들한테 확인해서 가족들 명의로 쓴 건 가족들이 쓴 게 아니다. 그건 해킹이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동명이인이다. 이러면 그냥 끝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 얘기는 전혀 안 해요. 되게 원론적인 의미에서 당연히 그 대통령이랑 대표 비판하라고 만들어놓은 익명 게시판이다. 이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했구나. 우리가 좀 하면 안 되냐.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들으셨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갈게요. 명태균 게이트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까지 불똥이 튀는 모양새인데 오 시장의 뭐 지인 아니면은 뭐 후원회장, 뭐 후원을 뭐 오 시장 가까운 분이 비공표 여론조사 대가로 명태균 씨 측에 3,300만 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보도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 좀 정리를 해보기 전에 먼저 그 명태균 씨의 전 법률 대리인 김소연 변호사의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름 나온 김모 씨 통해서 뭐 돈 봉투 보내면서 먹고 떨어져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잘 고생한 자기들을 그렇게 굉장히 안 좋은 취급을 했다. 뭐 하면서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명태균 씨가 그 김소연 변호사에게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뉴스타파 보도가 있었고 그 오세훈 시장의 스폰서 또는 후원 회장으로 알려진 인물이 명태균 씨에게 돈을 건넸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시점은 2021년 3월 그 서울시장 선거 재보궐선거 그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전후라고 하고요. 그거를 이제 강혜경 씨가 계좌 내역을 공개를 한 겁니다. 5번에 걸쳐서 3,300만 원을 비공표 여론조사의 대가로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원 회장으로 알려진 김모 씨는 자신이 국민의힘 당원이고 또 오세훈이 좋아하고 그래서 도와준 거다 이렇게 이제 돈을 준 사실은 좀 인정을 하긴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MBC 라디오에서 김소연 변호사에게 이런 정황을 물으니까 명태균 씨가 뭐 이렇게 그냥 돈 봉투 보내면서 먹고 떨어져라는 식으로 이렇게 고생한 자기들을 좀 안 좋은 취급을 했다. 이 부분을 말하는 장면을 좀 들어본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취급을 했다. 뭐 맥락상으로 보면 약간 뭐 거짓 취급했다 이런 식의 지금 맥락으로 읽히는데 오세훈 시장 측 입장이 나왔나요? 네, 오늘 그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 시장의 목소리 좀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오전에 가졌거든요. 요거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미공표 여론조사를 오세훈 시장에서 측에서 의뢰한 적도 받아본 적도 없다는 것이 팩트고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그 명 씨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뭐 비공표 여론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 그리고 돈을 건넸다는 김 씨에 대해서도 여러 후원자 중에 한 명이라면서 이 명 씨의 요청으로 이게 오세훈 시장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본인의 판단이었다. 뭐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약하자면은 오세훈 시장은 몰랐는데 후원회장이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 대가로
3,300만 원, 뭐 그쪽에서는 1억 원에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어쨌든 돈이 넘어가는 거는 맞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하 소장님? 저는 이 명태균 씨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뭐 언론에 얘기하는 것들이 되게 초현실적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항상 이런 브로커 뭐 정치권에 흔하다. 뭐 선거 때는 원래 수천 명 만나는 거 아니냐. 저도 대선 2번 했고 여러 번 선거했거든요. 브로커는 많은데 이런 브로커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후보 자택 명태균 같은 브로커는 그런 없다? 사람은 없어요. 이런 정도 되면은 그냥 단순 브로커라고 보기가 되게 어렵고 정치인들도 브로커들이라든가 이렇게 선거 때 이 소위 장사꾼들, 잡상인들 접근하면 그거 다 차단할 수 있는 요령과 경험들이 다 있거든요. 이 정도 되면은 그냥 브로커라고 보기 힘듭니다. 예. 그리고 후원 회장이 3,300만 원 돈을 주는데 이게 그냥 팬심에서 됐다? 그런 것도 없어요. 이런 케이스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자기 돈 3,300만 원을 그냥 내가 오세훈 시장 도움 될 것 같으니까 여론조사 비용으로 태운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건 오세훈 시장이 몰랐을 것 같지도 않고 당연히 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자료를 아예 그 13번인가 아마 네. 조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를 본 적이 없다라고 오세훈 캠프 측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당사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할 테지만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지금 뭐 불완전하게나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객관적인 사정기관을 통해서 좀 드러나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네. 목요일 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아직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거부권에 그러니까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은 매우 이제 유력하게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재투표를 하면은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어 보입니다. 전혀 한동훈 대표 측도 그렇고 친한도 그렇고 이거는 뭐 일치 단결해서 안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데다가 뭐 일단 뭔 안을 내놓지도 않고 무조건 특감 무쇠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통과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하원기 새로운 소통연구소장 맹영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